얼마 전에 애플은 2년에 걸쳐서 모든 맥의 CPU를 인텔에서 자사 ARM 기반 CPU로 교체한다는 발표를 했죠. 현재 맥에 사용하는 CPU는 X64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또 왜 그렇게 화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드웨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우선 C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CPU는 컴퓨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다른 부품들에게 정보를 받아와서 정보를 읽고 명령대로 연산을 한 뒤에 결과를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중앙 처리 장치라는 이름답게 컴퓨터 동작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른 부품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CPU를 거쳐야 하니까요. CPU는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심지어 자동차까지 연산이 필요한 전자기기에는 모두 들어가는데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CPU 설계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CPU 아키텍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조 회사들은 정해진 아키텍처에 자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CPU를 비롯한 부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CPU의 설계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명령어와 기능들을 넣어서 고성능을 목표로 하는 CPU가 있고요. 이것을 CISC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만 넣어서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CPU가 있습니다. 이것을 RISC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데스크탑, 노트북 할 것 없이 모두 CISC 방식을 사용하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 등 대체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CPU가 RISC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X86 또는 X64라는 글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사용하는 CPU 아키텍처를 나타내는데요. 이 두 종류의 CPU 아키텍처는 모두 CISC 방식입니다. 그리고 RISC 방식의 아키텍처 중 하나가 바로 ARM인 것이죠. ARM은 이름에서부터 RISC가 들어가죠. 그러면 왜 ARM CPU를 데스크탑 컴퓨터에 넣지 않을까요? ARM이 컴퓨터에 들어갈 정도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이 될까요? RISC와 CISC, 이 둘은 목적이 정말 명확한데요. CISC는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더라도 고성능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RISC는 전력 효율, 즉 전력을 적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성능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CISC 방식의 CPU는 전력 소모량이 많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력 공급이 되어야 하고, 쿨링 성능도 좋아야 하죠.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에 탑재가 많이 됩니다. 반대로 RISC는 전력 소모량이 적고 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성능을 타협하고 RISC 기반의 CPU를 사용해야 하겠죠. 그러면 RISC의 ARM CPU를 기존 컴퓨터에 꽂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RISC CPU와 CISC CPU는 구조와 사용하는 명령어가 다르기 때문에 ARM CPU로는 X86, X64 운영체제를 구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RISC에 맞게 다시 프로그래밍 하거나 속도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에뮬레이터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 ARM 기반 CPU를 탑재한 윈도우 노트북이 몇몇 출시되기는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높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on ARM을 탑재하고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현저히 떨어지는 앱 구성 때문에 결국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으면서도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성이 낮았었죠. 비싸게 샀는데 활용할 수가 없고 대체품은 널려 있으니까요. 애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애플의 경우 컴퓨터에 mac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죠. 이 macOS는 애플이 맥을 위해서 제작한 자체 OS로 애플의 모든 컴퓨터는 macOS를 사용합니다. 맥 이외의 컴퓨터에서는 macOS를 사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macOS에서 구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OS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윈도우와 맥에서 모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각각 OS에 맞게 설계된 버전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부품과 환경에서 돌아가야 하는 윈도우와는 달리 자체 제작인 맥 라인업에서 돌아가는 macOS는 최적화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애플의 경우 다른 제품은 걱정 없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맥들만 ARM CPU 설계와 새 OS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년 뒤 소비자들은 새 선택지가 ARM 맥뿐이기 때문에 결국 ARM 맥이 보편화가 되는 것이죠. 기존 인텔 맥은 더 이상 팔지 않으니까요. 또 애플은 작정하고 ARM 맥을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도 애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애플이 발표한 내용들을 알아봅시다. 애플은 이번 연말 최초의 ARM 맥을 출시하고 2년간 ARM의 전환 정책을 시작한
추적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환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 전반에 걸친 공통 아키텍처가 구축이 되어서 개발자는 전체 생태계 앱을 작성하고 최적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는 이미 나와 있는 iOS 앱들을 맥에서 구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애플은 앞으로도 인텔 맥을 위한 새로운 맥OS 버전을 계속 지원하고 출시할 것이며 현재도 인텔 맥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애플 네이티브 컴파일러와 디버깅 등을 지원하는 엑스코드 12는 새로 통합되어 ARM 맥 앱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로제타2의 번역 기술을 이용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은 기존 맥 앱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플러그인이 있는 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가상 머신으로 루닉스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애플의 관점에서 인텔에서 ARM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득이 생기길래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물론 직접 나와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RM의 장점과 애플의 장점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는데요. 애플 기기 간의 생태계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도 애플의 연동성은 정말 뛰어난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iOS와의 앱들을 맥에서 네이티브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앱을 만들게 되면 기기 간의 프로그램 사용성이 정말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아이패드에서 편집하던 동영상을 맥에서 그대로 불러와서 편집한다든지 아이패드로 코딩하고 맥으로 컴파일을 한다든지 말이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워크플로우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다음으로 성능 성장 속도입니다. RISC 방식의 ARM 칩셋은 매우 큰 폭의 성장 속도를 이루고 있는데 애플의 칩셋 성능은 모바일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작업들을 감당할 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WWDC에서 프리뷰로 보여준 영상을 보면 6K 모니터에서 파이널 컷으로 4K 영상의 각종 필터를 실시간으로 적용해도 버벅임이 없고 4K 영상 3개를 리얼타임으로 재생하는 등 이제는 정말 칩셋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휴대폰과 태블릿만 해도 고사양 작업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맥에 탑재되어 전력 공급에서 자유로워지고 쿨링 장치가 생겨서 기존의 리미트가 해제된 칩셋의 성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사 CPU를 사용하는 만큼 인텔의 성능과 출시일에 발목을 잡힐 일이 없어지겠죠.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슈를 낸 발열 문제, 일반 맥북에서 거론되었던 성능 문제 등 여러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며 설계 자체도 애플 부품들을 사용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겠죠. 물론 부트캠프 윈도우 뮤지원이나 많은 개발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점 등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이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미TV님 유튜브를 보다가 맥북 프로로도 버거운 캐논 AK 영상 편집을 아이패드 프로로 준수한 속도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에 들어간 A12 시리즈 칩셋이 AK 편집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받쳐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CISC와 RISC에서 오는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ISC는 가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명령어 길이가 제각각이고 복잡해서 디코딩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RISC의 경우 고정 길이 명령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코딩 속도에서 넘사벽 성능을 보여줍니다. 영상 재생에 있어서 강력한 이점을 보유한다는 것이죠. 사실 A9 칩셋부터 4K 편집이 부드러운 수준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맥들의 영상에서의 성능은 정말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다소 들어갔는데요. 적당히 판단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정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